자, 우리 시작해도 되겠죠? 자, 과학적으로 편집하라.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논문은요, 계속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써놓고. 왜냐하면 자기 혼자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소리 내가지고 이제 뭐 아내나 남편한테 들어보게 하고, understand? 이렇게 물어봐갖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쓴 논문, 이제까지 러프 아웃라인이지만, 그 쓴 것들을 읽어보게 해가지고 이게 스무드하게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뭐 대상이 없으면은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하죠. 읽어보면서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자기를 평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소리내 읽어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썼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죠. 설교문도 마찬가지지만 다 똑같죠. 그래서 글을 펴낼 때, 신문사를 보낼 때는 항상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많죠. 뭐 접속사가 빠졌다든지, 그 다음에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거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매끈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객관화시켜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에 내가 제안한 거, 이런 거 서론에만 그게 들어가지, 그 다음 결론 가장 끝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안이죠. 다음 연구자가 후속 연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만 들어가지, 논문에는 그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의견 이런 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쓰려는 이유, 필요성, 목적, 배경, 이게 서론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편집할 때 항상 논리적이어야 된다. 매끈하게. 그 다음에 컴퓨터 스타일은 지난 시간 말했던 추레비안, 그 다음에 시카고 매뉴얼, 그것들을 주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발췌문, 그리고 논문 쓴 다음에 이제 발췌문을 앱스트랙을 자기가 써야 되죠. 그래서 보통 350단어 아주 짧게 쓰는 거죠.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내용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논문을 볼 때 한 5분이면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앱스트랙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속 연구자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포맷 하는 거 있죠. 포맷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포맷 하라고 써있는 네 번째 큰 항목 있죠. 거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자를 여러분이 우선 아셔야 되고, 라틴어. 그러니까 이게 논문에서 항상 쓰이는 약자들입니다. 이를테면 ACT 하면 액티브, 능동, 뭐 APP 하면 appendix, 부록, 이런 것들이죠. ART 하면 article, 뭐 B 하면 본, BK book, C 하면 copyright, 이런 식이죠. 이를테면 IE가 뭡니까? IE는 the same to person, 그런 말이죠. same to person. 그 다음에 IDIE, 즉 그 말이죠. IE는 it est, 즉 그런 뜻이죠. 자, 여기 이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어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에 서술을 쓸 때는 second는 ED, third는 3RD 이렇게 쓰셔야 되죠. 판수를 쓸 때는 31페이지. 네, 31페이지.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나갈게요. 거기 구두점을 그 페이지를 쓸 때는 100페이지 이하일 경우에는 3부터 10페이지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이상일 때는 100부터 104 이렇게 쓰는데, 만일 100부터 109페이지일 때, 그러니까 107-8, 107-108, 107부터 108까지 쓰는 게 아니고 107-8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 요령이 있다는 거죠. 505 하면 0이 들어갔기 때문에 50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는 5는 안 쓰고 17만 쓰는 거죠. 50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앞에는 안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 이게 룰을 반드시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50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이렇게 쓰면은 지금 룰을 어기는 거죠. 50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이렇게 써야 된다. 5장 빼고. 그 다음에 1002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쓰면 어떻게 씁니까? 1002-6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룰입니다. 이 룰을 논문 쓸 때 벗어나면 안 되죠. 이건 1002페이지가 틀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참조했다는 거죠. 참조하고 있다. 자, 구두점 보시면 펑츄에이션. 구두점은 영어 문장 표현 다음에는 항상 두 칸을 띄는 거죠. 투 스페이스 띄고. 커마, 느낌표, 콜론, 세미콜론 문장 뒤에는 원 스페이스. 그리고 문장이 다시 이어지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쓸 때는 and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and, furthermore, more than that, all, in all 이렇게 바꿔 쓰셔야 되죠. 표현할 때. 우리말도 그렇고. 우리말은 뭡니까? 우리말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죠. 우리 표현도.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은 지루하고 원래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콜론을 쓸 때는 완전한 문장을 마무리한 후에 마침표 대신 사용하는 게 콜론이죠. 자, 인용부 보세요. 코테이션. 그러니까 직접 인용은 따옴표 2개 따옴표로 쓰고 그 다음에 간접 인용도 폰과 같이 쓸 수 있고 블락 인용 보시면요 0.5인치 들여서 쓴다. 0.5인치 안으로 인덴트 한다는 거죠. 블락 인용은. 그래서 글자는 더 줄이는 거죠. 거기 이제 글자 간격은 130%. 집사님 논문 아직 컴퓨터 쓰세요? 그러니까 컴퓨터 간격, 줄 간격을 말합니다. 130%. 보통 이제 160%. 논문 쓸 때는 200%인데 보통 이제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나오는 게 200%, 500%. 다 나오죠. 자기가 쳐주라는 거죠. 저는 그걸 못 봐서 알겠습니다. 배우셔야 되죠. 이제 그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요즘 다 그냥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략 부호. 생략 부호 이렇게 생략할 때 점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하나 찍고 한 스페이스 띄고 하나 찍고 한 스페이스 띄고 하나 찍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3개. 여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룰이니까 그래요. 네, 블락이 긴 문장을 생략할 경우에 4개. 네, 보통 한 문장을 생략할 때는 3개. 점 하나 찍고 스페이스 점 하나 찍고 스페이스 점 하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생략할 때는 4개를 찍는데 점 스페이스 4개를 찍는 거죠. 자, 풋노트 비블리오그래프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되실 것 같아요. 한글은 보통 글자 크기가 9. 이 각주를 말하는 겁니다. 각주 밑에 풋노트.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30%.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조그맣게 쓰는 거 있죠. 서초론, 커마, 꺽쇠, 교리사, 꺽쇠, 바로, 서울, 그 다음에 콜론, 총신대학 출판부, 커마, 2003년, 바로 닫고, 커마, 피는 안 쓰는 겁니다. 페이지 123-50. 이 인용이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되죠. 각주에다가. 각주에 쓸 때는 이름, 커마, 꺽쇠. 한국말은 꼭 꺽쇠입니다. 꺽쇠 이렇게. 이중 꺽쇠죠. 13님 이거 배우셔야 돼요. 거기 문자표에 들어가시면 꺽쇠가 나와요. 영어 문장은 한글 문장보다 복잡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를테면 글자가 좀 작아졌어요. 작은 글자가. 여기 이걸 철저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을 다 쓴다면 이거 하려면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가지고 처음에 쓸 때부터 이걸 보시고 써나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시간 걸리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카고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매뉴얼을 따라서 읽으셔야 따라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게 아예 거기 첫 페이지를 셋업할 때 몇 칸을 띄고 셋업 해 놓으셔야 되죠. 여러분 그 컴퓨터 앱 한글 같은 경우 F8 치면은 이제 다 나오잖아요.
위에 간격 얼마, 밑에 간격 얼마, 좌우 간격 얼마, 글자 크기 얼마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치셔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대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 고쳐도 되니까. FH 진다 그러십니까? FA 한글에서는 FA시고 FA. 예, FA. F1, FA. 자, 그 다음에 참고문을 각주에 참고문을 쓸 때는 이렇게 0.5인치 띄고 들어갑니다. 여기 참고문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떠있죠. 서초론 앞에 많이 띄어있죠. 서초론, 컴마, 꺽쇠, 교리사, 컴마, 괄호 열고, 서울, 그 다음에 콜론, 총신대학 출판부, 컴마, 그 다음에 2열, 가로 닫고, 컴마,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 다음에 참고문헌. 자, 각주문헌은 밑에 풋노트고, 참고문헌은 맨 뒤에죠. 맨 뒤에는 안 띕니다. 안 띄고 서초론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로 쓸 때는 보시면요. 이를테면 앤토니 획카마 Saved by Grace 괄호 열고 그런데 괄호가 있죠. 그랜드 레피즈 카마 미시간 약자로 써야 돼요. 준 항상. 그 뭐죠? 항상 주는 약자로 쓴다. 약자 쓰고 카마 찍고 그 다음에 콜론하고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지. 이를테면 윌리엄 얼드만 퍼블리싱 컴퍼니 닷 카마 연도 이렇게 쓰죠. 자, 이게 참고 문헌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데 각주에서는 그렇게 참고문은 뭐가 틀립니까? 앤토니 웨케마 뭐가 틀릴까요? 한번 보세요. 자, first name하고 last name 바뀌었죠. 그러니까 각주에서는 first name, last name 쓰고 뒤에 비블리오그래프는 어떻게 써요? last name을 먼저 쓰고 카마하고 first name 쓰죠. 틀리죠. 그 다음에 점 찍고. 자, 그러니까 이게 잘 아셔야 되죠. 그 각주의 앤토니 획커마 거기 보고 계세요 지금? 멘텐 획커마다 뭡니까? 커마입니까? 점입니까? 커마죠. 그 다음에 세이브 바이 그레이스 다음에 괄호 열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가장 끝에는 캄페니하고 다트하고 커마 찍고 1989 그 다음에 피어레드 찍죠. 근데 저기 참고문헌에서는 어떻게 틀린가 보세요. 라스트 네임 먼저 하죠. 획커마 라스트 네임 먼저 나오고 커마하고 퍼스트 네임 쓰고 커마가 아니고 뭡니까? 다트죠. 다트를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괄호 안 들어가죠. 그랜드 레피지 할 때 괄호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 똑같고. 그래서 이게 틀려져요. 많이 틀려지죠. 폼이. 네, 틀린 폼들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돼요. 한글하고 영어하고 틀리고 각주하고 풋노트하고 비블리오그래피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각주는 그 인덴트 0.5인치를 인덴트 한 다음에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 비블리오그래피 참고문헌 뒤에는 스페이스 없이 바로 뒤에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 있지 말고. 자, 이런 것들 2명일 때 3명일 때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테면 편집자나 편찬자가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거기 조금 넘어가서 홍치모역 철로역장 한번 보시죠. 철로역장 존 번연의 자, 각주 보세요. 철로 각주 할 때 많이 띄었죠. 앞에 0.5인치 띄고 존 번연 그 다음에 뭡니까? 카마 The Pilgrim's Progress 카마 보이세요? 14년? 페이지가 이게 내가 좀 한번 조그만 책들 지금 편집자와 편찬자 있죠. 5번 편집자와 편찬자 제가 지금 스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세 번째 보면 존 번연 나오죠. 각주하고 참고문헌 어떻게 틀린가 보세요. 자, 각주에는 존 번연하고 뭡니까? 커마 그 다음에 The Pilgrim's Progress 다음에 커마 유성도 역 다음에 커마 그 다음에 꺽쇠하고 번역 그러니까 유성덕이 역이 먼저 나오고 번역한 제목이 다음에 나오죠. 번역한 제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역자가 나오고 번역한 타이틀이 나오고 손봉오 이 사람은 이제 편자죠. 손봉 외 많은 사람 편하고 커마 그리고 괄호 열고 출판 도시 그 다음에 콜론하고 출판지 출판사 도시 출판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쓴 다음에 커마하고 2005년 바로 닫고 아무것도 안 붙이죠. 자, 참고문헌 뭐가 틀린가 보세요. 참고문헌은 인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고 뭐가 먼저 들어갑니까? 존 번연이 아니고 번연 존하고 뭡니까? 피어리드 점 찍죠. 각조가 완전히 틀리죠. 피어리드 찍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다음에 뭡니까? 다트죠. 커마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많이 틀리죠. 유성 그 다음에 똑같죠. 유성덕 역 커마 설례역정 순봉호편. 자, 선봉호편 다음에 뭡니까? 피어리드죠. 위에서는 뭐였습니까? 커마였고. 그러니까 괄호 없어졌죠. 괄호 없어지고 그 다음에 2005 다음에 뭐였습니까? 피어리드였죠. 그러니까 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주 쓸 때하고 비블리오그래피 값 쓸 때는 많이 틀렸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각주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또 다시 써야 돼요. 비블리오그래피 쓸 때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거기 번역하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각주 그 홍치모역이라는 게 있죠. 진 에드월드 그 각주 쓸 때는 0.5인치 인덴트하고 그 다음에 이름 퍼스트 네임 순으로 진 에드워드 베이스 카마 주니어 아들이라면 주니어 다음에는 다트고 포스트 모던 타임스 하고 콜론 크리스찬 가이드 투 컨템포러리 thought and culture 하고 카마 홍치모 역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번역자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콜론 도저반 크리스찬 하고 그 다음에 꺽쇠 앞에 꺽쇠 뒤에 꺽쇠 괄호 열고 서울 콜론 아갑 출판사 커마 2004 괄호 닫고 아무것도 안 씁니다. 뒤에다. 그 다음 참고문은 어떻게 틀리는가 보세요. 뭐가 먼저 왔습니까? 베이스가 먼저 왔죠. 라스트 네임하고 커마하고 퍼스트 네임 쓰고 자 여기 커마가 안 들어가는데 주니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커마가 된 겁니다. 주니어 쓴 다음에 뭡니까? 피어리드죠. 포스트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여기 틀린 거 한번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컬처 다음에 뭡니까? 컬처 다음에 뭐죠? 피리어드죠. 커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목 끝난 다음에 피리어드가 아니고 커마. 홍치모역 다음에 뭡니까? 커마 아니죠? 참 피리어드.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시네요. 헷갈리기 쉽죠. 굉장히. 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도전받은 크리스찬 똑같고 그 다음에 괄호 없애고 아가피 출판사 커마 똑같고 2004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트가 들어가고 피어리드. 요게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이 차이를 인식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자 있을 경우 2명 이상의 저자일 경우 여러 권일 경우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요게 최소한 여기 그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익히셔야 돼요. 쓸 때. 아까 그 위에 유성덕 역하고 커마였거든요. 유성덕 역하고 커마였. 각주에서는 커마. 네, 여기는 아예 잘못된 거예요. 참고에 유성덕의 커마인데 참고에 홍치모역의 커마 아닌가요? 아 여기요. 참고에서는 저 커마가 아니고 다트입니다. 잘못 쓴 거죠. 네. 다트. 역하고 점 찍은 거예요. 네, 점입니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튼 last name, first name 바꾸는 거하고 편자가 많을 때는 and, at, are 여러 명의 저자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판일 경우 여러 케이스가 나오죠. 여러 명 저자, 한 명 저자, 편저자, 그 다음에 간행물, 재판, 자 이런 게 다 있죠. 이를테면 좀 넘기셔서 간행물 한번 보세요. 간행물 보시면 자, 영어는 책 제목 항상 이태리체로 합니다. 삐뚤어지게 이태리체. 한국말은 꺽쇠, 영어는 이태리체 항상. 그 다음에 자 여기 8번 재판 한번 보시면 존 칼빈. 각주를 쓸 때는 0.5인치 인덴트하고 존 칼빈, 카마.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쓰여 있죠. 라틴어로 쓰여 있고 카마하고 에디션, eds, dot. 그 다음에
길레무스 밤, 카마, 에두알도스 건티스, 카마, 앤 에두알도스 루스, 카마, 볼륨 8, 괄호 열고, 번기제, 아니, 콜론, 슈베체, 앳, 필리움, 라틴어입니다. 카마, 1870년 한국 다음에 다시 세미콜론, 리프린트, 재판이란 말입니다. 재판, 어디서 했습니까? 카마하고 뉴욕, 그 다음에 콜론하고 존슨, 리프린트, 코퍼레이션, 카마, 연도, 괄호 닫고, 카마, 페이지 쓴 다음에 닷, 이렇게 되죠. 근데 참고문은 뭐가 틀렸습니까? 퍼스트 네임 뭡니까? 라스트 네임 먼저 나오죠. 칼빈, 카마, 존 다음에 닷.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고, 자, 이태리시로 쓴다고 했죠, 제목은. 그 다음에 뭐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에디티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어떻게 돼요? 각주에서는 EDS하고 점 찍는데 참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썼죠. 에디티드, 대문자죠. 왜 대문자겠습니까? 앞에가 피어레드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대문자겠죠.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는 안 끝났죠. 커마니까. 안 끝났으니까 소문자 EDS고 점 찍고, 그 다음에 뒤에 참고문에는 피어레드로 끝났으니까 대문자로 쓰되 edited by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 틀리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간행물 보세요. 간행물 맨 밑에 각주 보시면 똑같죠. 띄고 나서 리처드 잭슨, 그 다음에 간행물은 보통 이제 소제목이니까 running down the up escalator, 그 다음에 콜론 regional inequality in Paula, New Guinea, 카마. 인용부 앞에 카마가 인용부 안에 들어갔습니다. 카마 한 다음에 인용부, 인용부 한 다음에 카마가 아니고 카마 인용부. 그 다음에 그 잡지 이름을 이탈릭스로 써야 되죠. 오스트레일리안 지오그래퍼. 그 다음에 14는 14권 언제 나왔느냐? 바로 열고 메이 1979 바로 닫고 콜론 페이지 넘버 쓰고 피어레드 이렇게 씁니다. 자, 똑같은 걸 참고문 어떻게 쓴가 보세요. 라스트 네임 먼저 나오고 퍼스트 네임 나오고 그 다음에 다트가 나오고 나머지 똑같고 그 다음에 맨 뒤에 피어레드 쓴 다음에 인용부가 나왔죠. 앞에서는 뭡니까? 카마하고 인용부죠. 뒤에서는 다트하고 인용부죠. 이게 틀리다는 거죠. 자, 이런 룰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는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논문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한참 뒤에 논문 한번 보세요. 논문 6번 논문. 논문에 보시면 각주 띄고 나서 최동규, 그 다음에 카마하고 한국 이름은 뭐 라스트 이런 게 항상 똑같이 쓰죠. 카마 한 다음에 알미우스에 대한 이단성 연구, 카마 아니라 그 코테이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신학 석사 학위 논문, 카마 국제신학대학교 카마 연도 괄호 닫고 다트. 참고문호는 최동규 띄지 말고 바로 최동규하고, 자, 똑같은데, 자, 뭐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알미니우스에 대한 이단성 연구 쓴 다음에 다트가 먼저 옵니까? 카마가 먼저? 인용부가 먼저 옵니까? 인용부가 먼저 오죠. 그리고 나서 다트를 찍죠. 이게 틀리죠. 그 다음에 괄호 없고 신학사기 논문, 그 다음에 똑같죠. 카마 국제신학대학원 카마 2007하고 점 찍고. 자, 이게 틀려지죠. 외국 논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하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어떻게 씁니까? 인터넷은, 자, 뒤에 보시면 인터넷 그대로 카피할 때 http 하고 dash slash 두 개 하고 www.blackwell 그 다음에 synergy.com 아라비안 문법까지 다 쓰셔야 돼요. 인터넷 요즘에는 그 인터넷 학술지 참조 때문에 인터넷 인용을 꼭 다셔야 돼요. 안 달면 안 되죠. 신문을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문, 비인쇄물. 자, 그 다음에 하버드 스타일은 제가 따로 써놨는데, 하버드는 그 스타일이 따릅니다. 하버드 요즘에 한국에 조금씩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 말고 하버드 스타일이 요즘에 쓰고 있는데, 하나 볼게요.
단행본 한번 보세요. 이건 각 줄은 그냥 어떻게 쓰냐면 괄호로 그냥 써버려요. 정의로 2005년 128페이지부터 133 괄호 닫고 굉장히 간단하죠. 요즘에 이걸 선호해가지고 하버드 스타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름 쓴 다음에 점 찍고 밑으로 내렸어야 됩니다. 이름 밑으로 내려서 줄 맞춰가지고 2005년 점, 그 다음에 꺽쇠 기독교대학 결혼 꺽쇠 서울 콜론 범지 출판사 닷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게 좀 편하죠. 요즘에 요게 이제 유행 점점점점 학교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얘는 이제까지는 수십 년 동안 시카고 매뉴얼 트레비안 스타일로 쓰다가 여기 편하니까 이제 하버드 스타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논문은 이걸로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연구하는 이렇게 하나가 주면 중요하죠. 논문 지금 써가지고 전 지금 논문 관여를 안 해봐가지고 김 목사님 논문 누가 제출하고 누가 막 그런 거 정해졌어요? 총장님. 총장님. 그러니까 총장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제가 할 때 시카고 매뉴얼로 하라고 했고 이거 쓰지 말고 이게 부정하게 됐어요. 논문 포맷을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그 신학 논문 작성할 때 정확하게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스타일 논문을 포맷하라 하는 거 보세요. 거기 보통 그 영어 문장에서는 글자 크기를 12 폰트로 합니다. 그리고 야구나 이런 거 제일 처음에 논문 겉표지, 프론트 페이지 인정서, 교수가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목차, 야거표, 앱스트랙, 발췌문, 본문, 맨 뒤에 페이지 부록, 어펜딕스, 비블리오그래피 이런 식으로 다 12문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불락할 때는 10, 사이즈가 10입니다. 그리고 논문의 대부분 글자 크기는 10인데 11로 하기도 하고 예외가 있기도 하고 각주 크기는 10, 제목 크기는 굵은 글씨, 견고딕 같은 거 있죠? 12 사이즈. 영어는 좀 틀리죠? 영어 그 글자체가 커리어 뉴 10이고 요거하고 영어 타임스 뉴 로맨스 12하고 똑같습니다. 숫자만 틀리지 글자는 똑같은 거죠. 크기. 스타일도 보시면은 한글에서는 주로 뭘 씁니까? 신명조체하고 바탕체. 한글 바탕체도 괜찮고 신명조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인쇄체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가장자리는 1.25인치, 밑에 하단은 1인치, 그 다음에 한글은 15mm, 양편 30mm, 그 다음에 문장 사이는 300%, 세 줄 띄는 거죠. 제목하고 소제목 사이. 블락 인용은 참고문헌은 싱글 스페이스. 그 나머지 본문은 전부 다 200%. 본문 쓸 때는 200%로 써나갑니다. 이렇게 포맷을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합니까? 제목은 20호 글자를 크게 쓰는 거죠. 신학 논문 작성 쭉 보세요. 여기도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결론, 가장 끝에 이와 같은 점들에 유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면 통일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귀한 문이 아니고 논문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학술적 실제적 논문이 되기를 축복한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보세요.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이건 지금 제가 논문 썼던 RTS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썼던 내용들을 그 당시 이제 논문 작성을 우리 한국분 교수가 있었어요. 김원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썼던 책을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논문이란 확고한 개혁주의 46페이지입니다. 오늘 나눠드리고 있죠.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이외, 이게 중요하죠. 어떤 목회, 선교사에게 분야에 있어서 46페이지 RTS가 요구하는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및 개혁주의 신학교의 리서치 포맷에 따라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과제를 신학적
선교학적, 학문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그 분야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모델 및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논문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문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되죠. 일반 사회 논문하고 틀리고 그냥 보통 신학교 논문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교만 갖는 매우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 문장을 잊지 말고 아까 말했던 여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리폼 디알라지의 성경적 본체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논문 항상 자유롭게 쓰면 안 되죠. 반드시 이런 규정을 여러분이 준수하면서 쓰셔야 돼요. 특별히 개혁신학교는 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써나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타임, 날리지, 스킬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가 연구할 때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 양적 연구를 할 것이냐, 질적 연구를 할 것이냐. 양적 연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구하려는 주제, 걸리는 시간,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연구자는 도서관, 인터넷 사용, 그 다음에 선행문헌자를 찾는 요령 이런 것들을 습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문헌 연구를 위하여 적어도 다음 사항을 알아야 된다. 여기 6가지 써놨죠? How to collect the literature, how to select it, how to organize it, how to analyze it, how to interpret it, how to report, write it. 이렇게 어떻게 자료를 모을 것이냐, 어떻게 select 할 것이냐, 어떻게 organize 할 것이냐, 어떻게 분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자기화를 쓸 것이냐.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쓰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논문은 논리성,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논리성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Does this sentence flow logically and naturally from the preceding sentence? 그러니까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흐름을 똑같이 논리적으로 갖고 있느냐, 논리적으로 흐르고 있느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느냐, 이걸 항상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챕터도 마찬가지고, logically, naturally, from the preceding chapter, preceding paragraph, preceding sentence. 그러니까 문장도, 패러그래프도, 그다음에 장도 논리적이고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항상 논문 전체가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논문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안 되죠. 갑자기 껑충 뛰면 안 되고 흐름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의 특별주의사항, 표절.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항상 연구에 있어서 윤리 문제를 쓰는 겁니다. 나는 표절하지 않았다. 또 나는 일단 설문조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든지 피해를 주는 일을 안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논문 쓸 때는요, 이런 규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서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논문의 설문이나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 모독이나 어떤 물질적 손해나 또는 그 윤리적 어떤 과오를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 라는 그 인정서를 써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어요. 기관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 안 하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제적인 논문을 낼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 허락받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저도 할 때는 신원조회까지 다 들어가요. 이 사람 성적으로 문제 있는가? 그 어린아이 취해 여기까지 조사해요. 굉장히 미국 철저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뭐죠? 공항에 가가지고 글로벌 M7 있죠? 글로벌 M7 쓰세요? 저 글로벌 M7 쓰고 있는데 그 캐나다나 이런 데 그냥 이렇게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P가 한 150불 내고 TSA 말고, 그러니까 TS는 그냥 이렇게 줄 안 쓰고 들어가는 건데 글로벌 M7은 또 베네핏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멕시코에는 자유. 저는 그거 갖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통과하죠. 그리고 이것도 받지도 않고 아무 터치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됐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놀라죠. 저 조금만 돈 내면 돼요. 150불인가? 그러니까 5년마다 150불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가든지 그게 굉장히 뭐 그냥 달 뛰어가도 돼요. 컴퓨터 들고 다 신문식 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 이제 하기 전에 다 조선 다 쓰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엄격한 게 논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어디서 인정받을 ISBN에 등록될 논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논문 뒤에 Special Attention for Reasonable Research 그 세 가지도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냥 쓰는 논문이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데로 인쇄돼 가지고 나가고 국회 도서관에 비치될 논문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도 시간들이 꽤 걸립니다. 자, 논문 쓸 때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보죠. 50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어떤 논제를 썼으면 그 논제가 명료해야 됩니다. 단어를 최대한 15단어 이상 되면 안 되죠. 제목이 간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타겟이 아주 포커스가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일정해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50대부터 80대까지의 한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완전히 그 네로 다운 해야 되죠. 네로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러면 안 되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틀리죠. 뭐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고 아닌자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한인 목회자로서 예를 들면 PCUSA에 속한 제1세 한인 목회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굉장히 스퍼스픽하게 제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타겟이 연구 방법 쓰고 그 다음에 안 써야 될 게 뭐냐면 서술형. 논문 제목을 쓸 때 서술형을 쓰면 안 되죠. 너무 긴 제목, 너무 넓은 제목, 너무 일반 제목 이거 쓰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제가 논문 쓸 때 이렇게 제 논문 제목입니다. 이게 거기 밑에 있죠. Dr. Joshua 윤석 리 Preaching as Cross-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그 다음에 콜론하고 Focusing on David Martin Lloyd Jones Preaching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포커스를 분명히 맞죠. 굉장히 제한됐죠. 네? 못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남은 게 있을 텐데 어디? 아까 7페이지잖아요. 황 목사님이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인데 어디 남은 게 아까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샘플이기 때문에 같이 보세요. 목사님. 의자를 당기셔가지고. 이제 49페이지. 자, 우리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느냐. 여기서 역사적 연구, 히스토리컬 리서치 3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는 저 같은 경우가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이를테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중심으로 연구해 나가는 거죠. 케이스 스타디죠. 그 다음에 민속학적, 에스노그래피컬 리서치가 있는데 이건 보통 선교학에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을 쓸 때는 내가 선교학, 미설러지 닥터를 받으신 분들은 선교지의 민속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와 민속들. 그러니까 민속들에 있어서 어떻게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민속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 할 때 그 민속 연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3장에서 연구 방법에 그 에스노그래피컬 리서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선교학에서. 자, 그 다음에 Precedent Literature Review Research 선행문헌 연구조사 방법.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2장에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퀘스천이에요. 설문지를 쓸 수 있죠. 설문지도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항목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논문하고 일치되는 리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설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이 설문지 조사 연구 방법도 또 이렇게 새롭게 배우셔야 돼요. 통계학적 조사 방법. 엉터리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대통령 지금 선거 나가기 전에 코트에서 저기 나갈 자리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해야 된다. 라는 그런 통계를 지금 내려고 할 때 CNN에서 어떤 뭐 ISS인가 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1200명이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퍼센트가 나왔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아침 제가 뉴스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런 것들은 학문적이 아니고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200명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나이 그룹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에스닉, 어떤 인종이냐도 중요하고 근데 그걸 말 안 하잖아요. 누구 몇 퍼센트, 누구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해. 이거 엉벙덩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미국 뉴스 CNN도 그렇고 다 엉터리예요. 학문적으로 볼 때는 빵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00명에 대해서 그 통계조사, 설문조사 한 것은 그 1200명의 분포도는 이렇고 연령대는 이렇고 인종도는 이렇고 랭귀지는 이렇고 성향은 이렇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온 것들은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중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 들을 때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아, 저 엉터리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는 항상 공부한 사람은 학문적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죠. 들으실 때도. 그러니까 어떤 근거와 어떤 포커스 그룹에 맞춘 어떤 성향을 가진 설계고 그 앙케이트냐 또 설문조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 질문에 대답 못하면 엉터리죠. 자, 그 다음에 인터뷰 조사 방법.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기라든가 요즘 녹음기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 녹음기 기능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는 미리 알려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테니까 조금 생각해달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냥 가서 질문은 아니고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인터뷰를 할 때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분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보상도 뭐 저녁을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돈을 지불한다든지 그래서 경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논문에 기록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에서 보조받기도 하고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이 어떤 기관이나 회사나 정부 관공서에 어떤 컨트리뷰션 할 때는 자기가 쓴 논문이 어떤 기여도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s.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럴 때 이제 기준이 분명히 해야 되죠. 아까 말한 윤리적 기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요즘 인터뷰를 음성 파일로 그대로 제가 들어서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표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터뷰 누구한테 인터뷰 내용 쓰는 거 아니고 어떤 포커스에 맞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설문지를 쓰는 방법 다 따로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니고 연구 논문의 주제와 흐름에 맞춰서 설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설문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일이 말하려면 지금 한 학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한 학기 했어요. 한 학기. 미국 신학교에서는 THM 들어갈 때 한 학기 동안 논문에 대한 한 과목으로 하는 겁니다. 3학점짜리. 자, 48페이지 논문 준비에 있어서 주의사항.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자,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첫째는 흥미있는 거, 인트레스팅한 거. 왜 그럴까? 재미있고 관찰할 만하고 그러고. 두 번째는 두어블, 액세서블이죠. 할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걸 뭘로 판단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쓴 문헌들이 있는가? 그런 간행물의 아리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흥미있는데 참고문은 전혀 없어. 그럼 못 쓰죠. 왜냐하면
주관성으로 끝나버리죠. 논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는 주제인가, 뭘 보면 안다고 했습니까? 여기 백그라운드, 인사이클로피디아 보면 안다고 했죠. 찾아보시면은 이게 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인사이클로피디아 항목에 참고 문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 얻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반드시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면 교회, 교단이면 교단, 회사, 또 그 후배들, 학교, 이게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게 논문입니다. 여러분이 쓴 논문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앞으로 연구할 후배들, 전 세계 기독교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narrow down focus. 아주 좁아야 되죠. narrow down in depth가 돼야 돼요. 아주 범위를 좁히고 또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theological foundation, reformed ontology, 신학적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서클 3개, 거기서 1번이 중요하다고 했죠. historical context, 역사적 컨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social scientific methodology, research methodology,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게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우리는 디민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 논문들은 항상 사역 현장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사역 현장. 그러니까 미니스트리얼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과학적 방법과 틀린 게 이거죠. 5번하고 8번. Theological Foundation하고 Ministerial Context 두 가지가 다른 논문하고 전혀 틀립니다. 신학적 기초와 사회 현장에 있다는 거. 자, 9번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노벨상을 받기 위한 위대한 논문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의 한 분야에 있어서 목회자, 선교사, 학자로서 개혁신학 학위 논문의 조건에 맞는 첫 번째 연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일생 노벨상 받을 만큼 좋은 작품 쓰겠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연구의 성격은 거기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간결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페이지가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제안, 이렇게 되죠. 자, 그 마지막 두 페이지 보세요. 영어로 써놓고 왼쪽 오른쪽에 한글 썼는데, 자, 서론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뭐가 되는가? 거기 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연구 배경.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논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왔다. 간단하게 쓴 거죠. 한 두세 문장으로. 그 다음에 사역 현장. 우리 특별히 신학 교수는 그게 중요하죠. 사역 현장에서 이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가 하는 연구는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문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문장마다 얼마 안 됩니다. 세 센텐스에서 5센텐스. 그 안에. 굉장히, 뭡니까. 참고문헌 이런 거 이용한 거 아닙니다. 그냥 쓰는 거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서론부터 쓰는, 서론은 다 잡아놓고 2장을 공부하고 2장에 근거해서 1장을 쓰는데, 그때는 문헌이나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론에서 두 번째는, 이 연구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필요성과 중요성. 필요성을 썼는데, 필요성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설득하는 거죠. 논문에서. 설득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제 2장에 가서 1장 서론에서는 그거 안 쓴 거고, 그 다음에 1장 서론에 내가 지금 연구하려는 전체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까 말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인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연구 리서치 퀘스천이죠. RQ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 질문, 실행 질문이라고 하기도, 보완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서브사이어리 퀘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적어도 3개는 있어야겠죠. 3개 정도, 혹은 많아야 5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한복음의 인자는
그럼 공간복음의 인자는 요한복음의 인자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인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인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게 지금 세 개의 뭡니까? 요한복음의 인자론의 RQ에 대한 SQ가 나왔죠. 전체 주제에 대한 소주제가 나온 겁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써 나가는 거죠. 1장, 2장, 3장 이렇게 되겠죠. 안에 소왕국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한 것처럼 주요 용어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용어. 다 틀리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용어라는 것은 다 틀립니다. 학자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교회 하면 다 틀립니다. 교회가 뭔가. 설교도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건 그 학문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규정이 있어야 되죠. 이 교회란 어떤 것이다. 나만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엉뚱하게 떠나서는 안 되지만 그 자기의 규정, 논문을 쓰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의 이 단어가 규정하는 것을 확실히 써놔요.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를 한 10개 정도 골라가지고 쓰는 거죠. 용어 정의를. 이게 서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이 연구 논문의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인자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 논문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서론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2장, 3장, 4장에서 2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3장에서는 구약의 빛에 비춰본 요한의 연구를 쓰고 4장에서는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인자의 특색을 쓰겠다라고 진술하는 거죠. 진행 개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겠다. 여기 지금 진행 개관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고려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서론에 쓴 겁니다. 인권보호교약서에 포함된 휴먼 라이트 프로토콜을 내가 준수할 것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헌이 될 수 있는 논문을 쓰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안 쓰면 인정된 논문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까지 말한 게 서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의 다 한 두세 줄, 세 문장으로 다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 역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길겠죠. 그리고 자기만이 참고 논문, 참고 도서 없이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써봐야 여기 다 쓰면은 보통 맥시멈 5페이지 정도. 5페이지나 많아야 뭐 그렇게 되죠. 5페이지, 10페이지 내야 되죠. 이게 서론입니다. 학위 논문에. 서론은 길지 않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때 문헌은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문헌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챕터 2에서는 뭘 쓰느냐. 선행연구라고 그러죠. 문헌연구. 요게 이제 가장 긴 겁니다. 이렇게 짧게 적지만 자, 여기 보면은 자, 내가 지금 쓰려는 대표적 연구 학자들이 누구누군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쓰려는 논문에 대해서 아주 으뜸적인 학자 두세 명은 있어야 됩니다. 한 3명 정도. 3명 정도의 이론들을 전개하는 거죠. 혹은 학파 이론들.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서 내 주장을 서포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쓰려는 가정들을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 이 유력한 학문적인 제자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인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석, 비판, 종합,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써내려가는 거죠. 같이.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겠죠. 메인 리서치 트렌드, 주요 연구 동향이 뭔가. 요거 지금 아까 인자 연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게 나왔을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했고 근대 종교교 이후 시대에는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연구 동향을 써내려는 거죠. 이건 그냥 여러분이 리서치하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누걸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 구조, 바디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3포인트, Theological, Ontology, Historical Research Topic 세 가지 주안, 역사적, 신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제목과 관련된 연구를 자기만의 연구를 만들어내가는 거죠. 요게 지금 선행연구가 2장이 길어진 겁니다.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내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종합하는 나의 의견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챕터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지금 2장이지만 늘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3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논문은 항상 5장이라고 생각하시고 5장, 5장. 서론, 첫 번째 서론, 두 번째는 선행연구, 3번째는 연구방법, 4번째는 분석평가,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결론. 그러니까 모든 논문이 다 이렇게 딱 끝납니다. 다시 합니다. 서론, 그 다음에 선행연구 혹은 문헌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방법, 네 번째는 분석평가, 다섯 번째는 결론. 이렇게 돼요. 5장으로. 근데 이제 그게 길어질 때는 2장에서 선행연구를 연장해서 아무리 길어도 6장, 7장까지는 안 나갑니다. 7장 이상 되면 이제 논문의 가치보다 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논문은 보통 5장에서 끝나든지 길어야 6장, 맥시멈 7장까지. 더 이상 안 나갑니다. 더 이상 나가면 논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방법. 아까 우리 RQSQ 있었죠? 메인 Research Question, Substudy Question 1, 2, 3.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인터뷰를 할 것이냐, 사례 연구를 할 것이냐, 민속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케이스, 인물에 대해 연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 연구 방법론을 개화 쓰는 거죠. 쓰면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이렇게 따집니다. 양적 연구는 우리 황 박사님들 같이 이렇게 화학 실험하고 막 실험해가지고 얻은 결론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사회과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지금 실험적 연구. 그러니까 실험적 연구하고 이렇게 사회과학적 연구랑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황 박사님은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 세운 것도 증명하고 이런 거니까 그 방면에서 연구 방향이 완전히 틀리죠. 신학 연구는 논리적이고 사회과학적이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연구 방법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도 그냥 함부로 인터뷰 질적 연구의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통계학, 인터뷰 이런 것들 따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평가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제까지 해온 것, 이제 평가 분석할 때 그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도표를 만드는 거죠. 도표를 만들 때 이를테면은 이렇게 설문을 봐가지고 그래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 정도 됐다. 45%.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안 했다.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분들의 퍼센티지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그냥 맨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엉터리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대부분인데 여기가 45%인데 여기가 한 10% 정도 되고 8% 정도 되고 여기는 40%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못하게 됐느냐 그 분류를 해보는 거죠. 나눠보는 거죠. 선이 좀 달라야겠죠. 색깔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문조사한 것들을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높이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통계를. 자,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막대 그래프 여러 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이를테면 자기 나름대로 도표를 그리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본문에서 나와가지고 해석을 거쳐서 설교로 나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본문에서 바로 그리스도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엉터리죠. 이렇게 나갈 정상인데, 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도표를 가지고 설문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자기의 나름대로 도형이 어떤 수학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가 만들어내야죠. 설문을 보고서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모형을 이걸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연구 모형이죠. 그 그래프나 원이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선 구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 이것들이 이게 지금 4장에서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 설교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못하고 있는 게 이유는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회귀돼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제안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분석을 압축해가지고 내놓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은 맨 앞에 서론에 아까 RQ, SQ에 대한 답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 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결론 보시면 결론은 아까 리서치 퀘스천하고 서브스타디 퀘스천, 주요 질문하고 부가 질문을 대한 분석과 대답을 가지고 결과를 제시하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summary of findings,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거죠. 이제까지 쭉 연구했던 결과를 압축해가지고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한 다음에 그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 1, 2,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 요약이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1, 2, 3 이런 식으로 길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그 결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안입니다. 자, 본 논문을 근거로 계속 연구할 연구자를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다뤘던 거예요. 다루면서 분명히 다루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따라서 안타깝다라는 내용들을 골라 쓰는 겁니다. 거기다 제시를. 그래서 제안을 쓰는 거죠. 제안. 이 논문을 보고 참조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후속 연구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내가 제안한다 라고 제시하는 거죠. 거기 1, 2, 3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용자료, 논문 작성 계획서, 이제까지 교수님한테 프로포즈를 허락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예산 지원 받았던 거, 감사, 그 다음에 저자 자기 자신의 양력 소개, 부록 ABC 어펜딕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설문조사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에 실어주고, 그러면 이제 논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배웠던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아니고 한번 돌아가면서 말해봅시다. 어제 숙제 내드렸죠, 숙제. 나는 이러이러한 논문의 제목을 가지고 연구할 것이다. 굉장히 내로우다운한 거 적어보시죠. 안 좋으시죠? 피곤하셔가지고. 그냥 주제만 적어. 주제 한번 말해보세요. 크게 한 번. 네.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 네. 어떻게 행복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학생들은 이제 교수한테 깨져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금 네. 선생님 들을 때 너무 이게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이게 지금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상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노인을 대상으로 아니 그 노인이 다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하스피스에 싫어하는데 제가 하스피스 공부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기암 그러니까 하스피스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주 뉴욕주에 있는 하스피스에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의 행복한 죽음에 대한 연구를 주시잖아요. 포커스. 그래서 뉴저지. 그것 줄여가지고 거기 특색을 또 줄일 수 있어요. 또 사모님 하시죠. 안 해보시죠? 바쁘셨나 보요. 집사님 해보시죠. 저는 칼빈의 그 이중예전 네. 이게 결국 영생과 연변에 대한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그런 비판적인 걸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 하면 이제 이렇게 명제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선포된 것들은 연구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집사님 같으면 이제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교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아이디어 가지고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논문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교 연구는 되겠죠. 칼빈의 뭐 이를테면 전텍스랑 후텍스에 대한 비교 연구해가지고 칼빈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연구하시나요? 이중 예정론에 대한 비교 연구. 그 다음에 18세기. 이를테면 칼빈이 있었을 때 말고 칼빈 다음부터 이야기 나온 거니까. 칼빈 다음에 칼빈이 세컨 제네레이션부터 나왔어요. 칼빈이 직접 말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18세기에 그 이중 예정론의 찬반에 대한 비교 연구. 18세기에 영국 청교도들에 있어서의 이중 예정론에 대한 찬반 연구 이렇게 줄이시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막연하면 안 되고 포커스 그룹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들 바꾸셔야 돼요. 다시 써보세요. 다. 자, 집사.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미션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좀 더 듣는 후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복음을 모르는 민족의 경제적인 자생력을 위한 비즈니스 미션의 실패와 성공의 비결에 관한 고찰 연구.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길고, 그 다음에 복음을 모르는 하면 너무 넓어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도 어디 뭐 텐폴이냐 아니면은 아프리카 어느 아프리카 우간다냐 아니면 이렇게 좁혀야지. 왜냐면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틀려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이 없으면은 이게 논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의견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쓰려면 미주도 서부 틀리고 동부 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렇게 쓰셔도 되죠. 미주 한인 비즈니스맨의 그러니까 미신자, 불신자만 안 되고 미신자, 미주 한인 그 미신자 그룹에 대한 이렇게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성격을 가진 모임 속에서 해나가야죠. 그런데 주제가 15자리 이상이면은 15단어. 단어. 네. 그걸 줄이는 게 이렇게 주제 처음에는 여기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 미신자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아니, 좀 원주민 하겠습니다. 원주민. 원주민 또 틀려져. 원주민은 이제 아메리칸 너무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콜론하고 아니면 부제로 그걸 쓰면 되죠. 부제로 한꺼번에 쓰면 안 되고 부제로 나눠서. 그러니까 그 원제는 쉽게 누구나 이해하게 쓰고 부제는 전문적으로 쓰고 항상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원제를 전문적으로 쓰고 부제를 시커컬하게 쓰면 이게 그냥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첫눈에
이게 뭐에 대한 제목이다라고 알 수 있게 쓰고 부제는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쓰셔요. 뭐에 대한 연구라 포커스가 없는 거. 네? 누가 황 박사님 하시대? 장로님 하시대? 저는 말이죠. 편집을 대본 하나 쓰는 그 박사 논문이요. 네. 대충 이런 걸 잡아놨는데 그 테이블 오브 컨텐트랑 뭐 좀 드릴 거를 가방에 잘 챙기고 그 지난주에 한국일보에다 글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드리려고 잘 챙겼는데 그 가방을 놓고 왔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보시면 글쎄 그럼 뭐 근데 한 가지는요 이게 조금 제목은 아니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요 그 대학원 원작 그 안세리 박사 그분 남을 이런데 그 총장을 했는데 논문 쓰는 방법 이런 이제 작성 부분을 강의를 특강을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석사 논문 말고 박사 논문 중에 좋은 박사 논문이면은 그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하면은 학문의 세계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내가 공부한 건 요만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항상 겸손해야죠. 네, 요만한데 이 중에서는 네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 때 말했죠. 차별화시다.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요만큼은 내 거다. 완전히 차별화된 것들. 선생님 평가 분석하고 요 내는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차별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은 100분의 1만큼은 나의 독창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공헌하는 이게 있어야죠. 그 말이죠. 거기 또 한 가지는 여기인데 신학 분야의 논문하고 그 다음에 일반 뭐 사회과학 뭐 다 공학 다 하고 할 때 일반 학문 분야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얘기하니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죠.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논문에는 절대 이런 말씀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은 그리고 항상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는 분야가 지극히 제한된 거잖아요. 박사학위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안 돼서 하시면 지극히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과제 후속까지 내는 것도 그렇고 신학은 왜냐면은 신학은 이게 비블리컬 온톨로지 지워버렸는데 사회과학을 그러니까 비블리컬 온톨로지 성경 개혁 신앙을 가지고 사회과학을 비판하되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수하고 파수하기 위한 논문이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파인딩은 있어요. 파인딩.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세싱이 아니고 파인딩이 있어요. 내가 발견한 것. 그러니까 뭐 바비크가 발견한 것들을 쓰고 칼빈이 발견한 것을 기독 강에 옮긴 것뿐이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신학 일반 학문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거예요. 신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하면 잘못한다면 이단하고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이제 뭐 기독론 구원론 성경은 있지만은 파인딩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레시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것이 다 끝났죠. 성경이 완전 완성됐으니까. 그러나 그 완성된 것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파인딩이라고 써놨잖아요. 파인딩. 내가 발견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논문들이 다 다른 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논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조직신학이 되고 조직신학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 분야에서 그렇죠. 이단은 안 돼요. 예. 강의 중에 기초 강의 중에 가장 적합한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논문 하나 추천하나 주시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이고? 이틀 동안 강의를 하신 것 중에 제가 다 받아들였는데요. 가장 베스트 레코멘드 할 수 있는
논문 혹시 있으시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논문? 그렇죠, 논문이죠. 너무 점심 때 얘기해. 점심을 사드리고 제가 그런데 얘기해요. 논문이 아니 혹시 뭐 교수님 쓰신 거 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논문은 너무 다들 잘 쓰. 논문 그 방면에서 다 타버리는 혹시 거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제가 보고 이렇게 예. 이제 전사람이 쓰려는 그 아까 키워드를 놓고 구글에 치면은 다 나와. 거기 가장 자기에게 좋아야지 뭐 좋은 게 있는 거 없어. 따로 표준이 있는 게. 그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키워드를 칠 때 뭐 아까 인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인자 이렇게만 치면 안 되고 인자 and 요한복음 이렇게 and로 쳐가지고 범위를 줄이려고 이렇게. 비즈니스 미션이랑 선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션 인 비즈니스 이렇게 쓰죠. 미션 인 비즈니스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이제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션 비즈니스 한 다음에 그냥 거기 and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레스테리안 혹은 프레스 장로교라든가 아니면은 그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범위를 줘가지고 그것도 다 틀리니까 전도 방법 틀리고 다 틀리죠. 근데 아니면은 또 그 뭐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한다면은 이벤젤리컬 익스플로전 이렇게 치면 되죠. 그러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서 불려요. 안 그러면 수천 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양 그 과정에서 논문이라는 게 결국 이미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논제나 뭐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그거를 비교 경제하고 거기에 차이점 나는 말이라는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이제 내가 고민하고 왜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얻어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나온 연구들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들이 나오면 이제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지금 저 비판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비판이 왜 비판하라는 그건 차이 되는 거예요. 그 논문에. 그게 아니고 그분이 쓴 책을 날 서포트하기도 하고 서포트란 말이 꼭 뭐죠? 날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쓴 책을 비판하는 것도 나의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읽어보시는 게 나와죠. 나하고 같은 의견, 나하고 다른 의견, 전혀 다른 의견, 그다음에 절충된 의견도 자기를 서포트하는 논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논문에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논쟁이 있어야 돼요. 논쟁. 반대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이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논쟁은 아니지만 논증이 있죠. 계속. 그 논증도 결국 어떤 근거가 논증이 있어야 돼요. 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거 안 쓰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론에 생각했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 학자들이 쓴 논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써놨죠. 두업을 할 수 있는 거냐.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시작하면 되고 이게 만약에 문헌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게 자 의견으로 끝나버리죠. 프로포저를 언제까지 드리는 프로포저를 아니 나한테 줄 게 아니라 총장님한테. 논문 제출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개강 예배 후에 졸업 대상자들한테 안내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아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아마 우리 학교에 그 논문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문 개요서. 그러니까 앞으로 논문 쓸 때 이런 규정을 가지고 쓰라는 거죠. 매뉴얼 같은 매뉴얼이죠. 네, 논문 매뉴얼. 그래서 지금 제가 한 50페이지, 52페이지 써놨는데 이게 몇 개 논문, 한국 논문하고 또 신학 논문을 종합해서 한 거니까 충분히 될 수 있죠. 하여튼 그래야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개혁신학 논문이니까 개혁신학, 다른 신학하고 틀려요. 또 우리가 현장이 있고 신학이 분명하고. 결국 우리 논문을 써도 계약신학 그렇죠. 그 의미 내에서 뜻이야죠. 결국 이중 예전론도 계약 교수만 인정하는데 다른 것을 인정 안 하는 것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데 그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본체론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이를테면은
바빙크, 벌코프, 그다음 이런 개혁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토대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인정하지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서포터가 있잖아요.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잘 되르고 익히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리폼 테올로지가 중요하고 리폼 파운데이션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신학교가 어떻게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학교 자유롭게 써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자유주의가 돼도 학문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왜 논문을 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컨트리뷰션,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올바른 신학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공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니까. 안 그러면 쓸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잘못되고. 그 다음에 엉뚱한 결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세상적인 것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 본체론 위에서 개혁신학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들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 받고 또 비판에 가면 쓰느냐가 중요하죠. 비판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비판이 없으면 논문을 못 쓰는 겁니다. 서포트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을 내가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폴로제닉이라고 변증. 기독교 학문은 변증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론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이단들이 없으면 기독론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교묘하죠. 예수님은 육체로만 오신 것이 분명하다. 아니 영으로만 오신 게 분명하다. 이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가 생기게 정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정통이 생기고 기독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전에 기독론 없었죠. 예수님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승천 한 다음부터 이제 이단들이 생기니까 기독론이 필요하구나 해서 기독론이 갖춰져 가고 완성돼 가고 칼빈이에서 더 분명해지고 근대와 바빙크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신학이 신학은 발전이죠. 변질은 아니고 발전 얼마든지 풍부해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여하튼 이제 이런 논 메뉴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맨 뒤에 나눠드린 거 2페이지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 정도 한 20페이지 정도 쓰면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서론은 직접 여러분 쓸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론을 쓰고 서론은 때로는 공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같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들을 많이 모아놓는 게 중요하고 짧은 자료들 컴퓨터에 저장하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인덱스 카드 썼는데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좋고 항상 저장할 때는 한 내용에 대해 3가지 직접 인용, 평가, 나의 인사이트 이렇게 3 파일 항상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야죠. 어디다 이걸 써먹을 것이냐 그 써먹을 위치를 정해놓고 넘버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조직으로 잘 하시고 숙제를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재미가 해야 제가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즉각 여러 개 수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문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논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해볼 수 있는 거죠.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글을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을 위해서 논문이라는 건 이런 성격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내용을 제가 모를지라도 들어보면 이분이 방향을 못 잡았구나. 방향 잡고 주제 잡고 필요성 알고 문제 제기하고 이게 전부니까 거기서부터 논문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논문은 좀 어떤 일종의 반항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아닌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무시하지? 이런 것 의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제가 되고 필요성, 문제 제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제가 지금 금방 그 말씀이요. 목사님, 어떤 사역자가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원권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좋지만 일반 집사님들이나 일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실버 산업, 실버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그분들이 직접 선교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분노는 아니고요. 분노는 아니고 이렇게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제가 직접 현장에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런 것이 있어서 네. 그게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문은 그건 아니고 논문은 일단 그 포커스 그룹이 분명해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논문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죠. 나중에. 지금 논문하고 책은 완전 틀리니까. 책은 이제 제안도 쓰고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 논문의 근거에서. 그 논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논문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인용했잖아요. 그 방면에서.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죠. 그러나 논문은 포커스 그룹이 분명하고 제한되고 겸허하게 그 부분을 저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주, 뭐 누구, 인종, 그룹, 나이. 내가 뭐 필리핀에 나타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떤 그룹에 대한 미신자에 대한 복음전도 방법, 연구 이런 것들 쓰는 거죠. 예,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고 신학 논문을 또 우리의 목회 논문, 실천 논문을 써야 할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들 공부해서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논문을 쓰고 페이퍼를 쓰고 또 thesis, dissertation, 프로젝트를 써나갈 때 하나님이 더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일부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며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글들을 계속해서 써나가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